이 이야기는 22세의 한국 특파원 기자가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하게 되고 결혼과 임신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다. 한지은은 22세에 한국에서 가장 명망 있는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조기 졸업했다. 그녀의 뛰어난 성취는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어릴 때부터 호기심과 도전 정신, 그리고 끈질긴 열정을 가진 지은은 이런 성격 덕분에 세계 곳곳을 누비며 생생한 뉴스를 전하는 유명 방송사의 해외 특파원으로 발탁되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이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어떤 인연이 그녀의 삶을 진정으로 바꿀 것인지, 이런 질문들이 그녀의 마음을 늘 무겁게 했다. 수많은 나라를 자유롭게 오가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그녀는 진심 어린 설렘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지시로 그녀는 제주도 남부의 한 마을로 떠났다. 그곳에서 한국 전통 문화 사회 변화, 그리고 독특한 결혼 풍습에 대한 기사를 준비해야 했다. 특히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다부제와 같은 낯선 전통이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지은은 직접 현장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이 지역이 단순히 관광객들이 찾는 해안 드라이브 코스가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를 품고 있음을 기사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 제주도에 도착한 그녀는 도심의 화려한 호텔 대신 시골 마을에 머물렀다. 그녀는 현지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야만 생생한 기사를 쓸 수 있다고 믿었다. 바람이 세찬 들판을 지나며 마른 풀과 붉은 흙먼지가 그녀의 치맛자락에 묻었다. 힘들게 찾아낸 작은 마을 장터에서 그녀는 뜻밖의 인연을 만났다. 그곳에서 만난 이는 민준과 태연이었다. 민준은 키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남자였고 태연은 날씬하지만 단단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둘 다 지역 주민으로 외국인이나 관광객을 돕는 자원봉사자였다. 지은이 더위에 지친 모습을 보이자 그들은 그녀에게 시원한 식혜 한 잔을 건네며 미소 지었다. 처음 오셨어요. 제주 시골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해요. 민준의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가 지은의 귀에 울렸다. 네, 이곳의 문화와 결혼 풍습을 취재하러 왔어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은이 대답했다. 그러자 태연이 살짝 어설픈 영어로 웃으며 말했다. 저 영어 조금 할 줄 알아요. 예전에 영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잠깐 지냈거든요. 지은은 놀라며 되물었다. 정말요. 낯선 환경에서 모국어와 비슷한 언어를 듣자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워졌다. 그날 이후 한지은은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하며 민준과 태연의 도움을 자주 받았다. 민준은 차분하고 성숙했지만 생각을 정리한 뒤 말을 시작하면 깊이 있고 정확한 통찰을 보여줬다. 반면 태연은 말이 많고 유머러스해서 주변 분위기를 금세 밝게 만들었다. 셋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마을 곳곳을 함께 다니며 사진을 찍고 주민들을 인터뷰했다. 취재 과정에서 지은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세상을 발견했다. 특히 놀라웠던 점은 일부 지역에서 다처제뿐 아니라 한 여성이 여러 남성과 결혼하는 다부제도 실제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법적으로 완전히 허용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전통 덕분에 해당 지역에서는 관습적으로 일정한 권리가 인정되었다. 인터뷰한 한 마을 여성은 말했다. 우리는 사랑이 자연의 흐름과 같다고 믿어요. 한 사람이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한다고 정할 필요는 없죠. 우리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진심이라면 여러 사람과 가정을 꾸릴 수 있어요. 기자로서 지은은 이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바라봤다. 동시에 궁금증이 생겼다. 한 여성이 2명 이상의 남성과 결혼할 수 있을까? 갈등은 없을까? 서로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때 민준과 태연이 자신들도 이 지역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 잘 안다며
필요하면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했다.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지은은 민준의 세심한 배려와 태연의 유쾌하고 따뜻한 성격에 점점 마음을 열었다. 낯선 문화의 충격 속에서도 그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한국에서는 사회적 압박 기자로서의 책임 가족의 기대 속에서 끊임없이 달려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느리고 여유로웠다. 민준과 태연 곁에서 그녀는 세상이 더 넓게 열리는 듯했다. 어느 날 시골 마을을 탐방한 뒤 셋은 잔잔한 바닷가에 앉아 쉬었다. 햇볕은 강렬했지만 바닷바람이 불 때마다 시원함이 밀려왔다. 태연이 쑥스럽게 지은을 보며 말했다. 지은 누나 여기랑 한국 많이 다르죠? 힘들지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아니요, 오히려 편안해요. 모든 게 자유로운 기분이에요. 그때 민준이 조용히 덧붙였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우리한테 말해요. 우리는 이 마을 사람들과 문화에 익숙하니까. 단순한 친절이었지만 지은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그녀는 단순한 취재원과의 관계를 넘어서는 감정을 느꼈다. 태연도 마찬가지였다. 지은이 눈치채지 못할 때에도 그는 그녀의 안전을 챙기고 그녀가 웃을 수 있도록 먼저 즐거움을 찾았다. 성격은 달랐지만 두 남자는 묘한 균형을 이루며 지은을 감싸줬다. 그날 밤 숙소에서 지은은 노트북을 켜 인터뷰 기록을 정리하다 문득 생각했다. 나는 취재하러 여기 왔는데 왜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거지? 낯선 분위기에 매료된 걸까? 아니면 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끌리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취재를 이어가던 어느 주말 셋은 인근에서 열리는 전통 축제에 갔다. 축제는 제주 전통 춤과 가야금 연주 마을 주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북소리에 맞춰 춤을 췄고 주변 가게들은 떡볶이와 호떡 같은 먹거리를 팔며 손님을 불렀다. 지은은 호기심에 눈을 반짝이며 카메라를 들고 축제 곳곳을 누볐다. 태연은 신나게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가끔 즉흥적으로 춤을 추거나 노래를 흥얼거렸다. 반면 민주는 조용히 무대 공연을 지켜봤지만 깊은 눈빛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축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지은은 강렬한 감정을 느꼈다. 태연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같이 춤춰요 라고 제안하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맞잡았다. 열정적인 리듬에 몸을 맡긴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잠시 뒤 민준이 다가와 지은의 허리를 부드럽게 잡아 균형을 잡아줬다. 그 순간 셋은 무대 위에서 짧지만 완벽한 3인물을 선보였다. 춤이 끝난 후 셋은 숨을 헐떡이며 나란히 앉았다. 태연이 엄지를 치켜쓰며 말했다. 지은 누나 춤 진짜 잘 춰요. 민주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지은은 두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것을 느끼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는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다. 남녀 간의 끌림이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그녀는 지금 느끼는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곧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어떻게 두 사람에게 동시에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걸까? 세상은 이런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특히 한국에서 자란 그녀에게 한 여성이 두 남자를 사랑한다는 건 완전히 낯선 상황이었다. 게다가 민준과 태연은 어릴 때부터 절친이었다. 만약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면 문제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 갈등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돌아오는 길에 터졌다. 태연이 용기를 내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 누나, 저 진짜 누나 좋아해요. 처음엔 그냥 외지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누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곧바로 민준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나도 같은 마음이야. 하지만 우린 친구잖아, 태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셋이 이렇게 얽히면 일이 복잡해질 거야. 태연이 반박했다. 그럼 포기하자는 거야. 그냥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낼 거야. 우정도 소중하지만 내 마음도 중요해요. 민준과 태연의 논쟁이 점점 격해지자 한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만해요. 두 사람이 나 때문에 이렇게 다투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민준과 태연은 숨을 멈춘 듯 동시에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실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 마음이 있어요. 둘 다 너무 소중해서 누구 하나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녀의 고백에 민주는 당황하며 이마를 짚었고 태연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고 세 사람의 관계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은 솔직함의 시작이기도 했다. 누구도 거짓을 말하지 않았고 모두 진심을 드러냈다. 신중한 대화 끝에 그들은 결론에 도달했다. 제주도 일부 마을에서는 한 여성이 여러 남성과 결혼하는 다부제가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었다. 민준과 태연은 이 전통을 잘 알고 있었다. 민준이 설명했다. 우리 마을에서는 여성이 원한다면 여러 남성을 남편으로 맞아 가정을 꾸릴 수 있어요. 물론 모두가 쉽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수백 년 이어져 온 전통이에요. 이를 들은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너무 무섭게 느껴져요. 낯선 문화이고 사회의 시선도 두려워요. 하지만 저는 두 사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 씨가 그 길을 선택하고 싶다면 저와 태연은 함께 고민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되진 않지만 마을 관습에 따라 인정받으면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는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혼 형태를 선택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이 제도나 국적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지은의 취재 기간이 끝나갈 무렵 한국 본사에서 갑작스럽게 귀국 명령이 내려왔다. 민준과 태연을 향한 마음이 깊어졌지만 그녀는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귀국 전날 밤 세 사람은 늦도록 함께였다. 민준과 태연은 서로에 대한 질투와 애착을 느끼면서도 지은에게 진심을 전했다. 지은 역시 눈물을 흘리며 이별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꼭 다시 올게요. 회사 일을 정리하고 제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볼게요. 지은의 작별 인사에 민주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기다릴게요.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태연은 억지로 웃으며 덧붙였다. 한국에 가고 싶지만 쉽지 않죠. 대신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렇게 한지은은 제주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갔다. 서울로 돌아온 한지은은 회사에 장기 휴가를 신청하고 가족에게 제주도에서 추가 취재 제안을 받았다고 거짓말했다. 부모님은 처음엔 놀랐지만 지은의 단호한 태도에 강하게 반대하지 못했다. 왜 그렇게 제주도에 집착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미소로 답을 대신했다. 준비를 마친 후 지은은 다시 제주도로 향했다. 공항에서 민준과 태연을 다시 만난 순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며 그녀는 눈물을 쏟았다. 민준과 태연이 차례로 그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정말 돌아왔어요. 꿈만 같아요. 이제 세 사람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민준과 태연은 지은을 사랑했고 지은 역시 둘 중 누구도 포기할 수 없었다. 다행히 오랜 전통을 지닌 마을의 어르신들은 그들의 진심을 듣고 결혼 의식을 허락했다. 현대적 관점에서는 다부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되지 않았지만 어르신들은 세 사람의 진정성을 인정했다.
서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반대하지 않을 거다. 결혼식은 소박하면서도 신비로웠다. 하얀 웨딩드레스 대신 지은은 제주 전통 문양이 수놓인 색색의 한복을 입고 목과 손목에는 가죽과 구슬로 만든 장신구를 착용했다. 마을 어르신들이 축복의 말을 전했고 주민들은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며 세 사람의 행복을 축하했다. 지은은 먼저 민준의 손을 잡고 이어 태연의 손을 잡았다. 의식은 세 사람이 함께 흰돌 3개를 땅에 묻으며 마무리되었다. 주민들은 환호하며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드문 광경이었지만 낯설지 않았다. 무엇보다 세 사람의 진심에 마음을 열었다. 지은은 두 사람과 맹세를 나누며 눈물을 흘렸다. 세 사람의 손가락에는 서로에게 선물한 둥근 은반지가 빛났다. 결혼 후 세 사람은 넓은 들판 근처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제주의 푸른 초원과 밤이면 별이 쏟아지는 하늘이 감동적이었다. 처음에는 사소한 갈등도 있었다. 예를 들어 지은이 태연과 웃으며 장난칠 때 민준은 묘한 질투를 느꼈다. 반대로 민준과 깊은 대화를 나눌 때 태연은 소외감을 느끼곤 했다. 하지만 갈등이 항상 싸움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 사람은 차분히 앉아서 솔직히 마음을 나눴다. 때로는 너무 독점하려는 거 아니야. 왜 나를 무시해? 같은 직설적인 말도 오갔다. 그러나 결국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했다. 그러던 중 지은은 1달 넘게 피로와 메스꺼움을 느꼈다. 처음엔 현지 음식이나 물 때문인 줄 알았지만 증상이 심해졌다. 희망을 품고 임신 테스트를 했고 결과는 양성이었다. 이 소식은 큰 기쁨을 안겼다. 태연은 펄쩍 뛰며 소리쳤다. 와, 진짜 우리 아빠 되는 거야? 민주는 감동에 젖어 말했다. 이건 기적이야. 고마워, 지은. 지은은 행복하면서도 혼란스러웠다. 아기의 아빠는 누구일까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스스로 답했다. 중요한 건 우리 셋이 함께 이 아이를 키우는 거야. 혈통을 따지지 않고 세 사람은 아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기로 했다. 마을 어르신들도 아이가 건강히 자라길 축복했다. 결혼 소식이 퍼지자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어떻게 한 여성이 두 남자와 결혼할 수 있냐? 터무니없다며 비판했다. 또 다른 이들은 전통을 왜곡했다며 불쾌해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비교적 관대하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서로 돕는 문화가 뿌리 깊었다. 세 사람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점차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뀌었다. 저들은 정말 서로를 사랑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민주는 근처 밭에서 일하며 생계를 책임졌다. 태연은 관광 관련 자원봉사와 자비를 하며 돈을 벌었다. 지은은 기자 경험과 언어 능력을 살려 제주 관련 뉴스나 여행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하며 소소한 수입을 얻었다. 나머지 시간은 태교에 집중했다. 어느 날 지은은 한국의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며 임신 소식을 전했다. 부모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결혼 상대는 누구냐는 질문에 그녀는 두 사람과 결혼했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결국 솔직함이 최선이라 판단했다. 부모님은 처음엔 격렬히 반대하며 충격받았다. 그러나 지은이 울먹이며 이건 제 선택이고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하자 한참 침묵했다. 그러곤 목이 메어 말했다. 그럼 건강 잘 챙겨. 우린 여전히 너희 부모야. 완전한 이해는 아니었지만 지은의 길을 받아들인 듯했다. 임신 기간 동안 민준과 태연은 지은 곁을 떠나지 않고 세심히 보살폈다. 민준은 밤에라도 몸이 불편하면 깨워 곁에 있을게라며 자주 확인했다. 태연은 먹고 싶은 과일이나 음식이 있으면 말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구해올게라며 노력했다. 그런 보살핌 덕에 지은은 건강히 아기를 낳았다. 갓난아기는 까만 눈동자와 건강한 울음소리를 가졌다.
민준과 태연은 번갈아 아기를 낳으며 기뻐했다. 우리가 아빠가 됐어 한지은은 민준과 태연을 바라보며 눈물 맺힌 눈으로 미소 지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행복과 감동이 밀려왔다. 민서가 태어난 후 세 사람의 삶은 더 바빠졌지만 동시에 더 큰 기쁨으로 채워졌다. 세 사람은 함께 민서를 돌보며 역할을 나누었다. 지은은 휴식을 취할 시간을 낼 수 있었고 민준과 태연은 번갈아 아이를 보살폈다. 지은은 온라인 매체에 기사를 쓰며 기자로서의 경력을 이어갔다. 민준은 집 근처 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식량과 안정적인 수입을 책임졌다. 태연은 관광 가이드와 지역 행사를 운영하며 마을로 더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였다. 마을 사람들은 민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축복받은 아이야. 세 사람의 사랑이 가득 담겼어. 하지만 민서가 자라 왜 내겐 아빠가 둘이야? 라고 물을 때가 올까봐 고민도 있었다. 지은은 그때가 되면 솔직히 말하리라 생각했다. 세상에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고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야. 그들은 누구보다 깊은 사랑으로 민서를 감싸고 있었다. 물론 모든 순간이 순탄했던 건 아니다. 외부에서 온 기자들이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다. 한 여성이 두 남자와 사는 게 과연 정당한가? 일부는 지은을 모욕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세 사람은 침착하게 진심을 전했다. 우리는 사랑의 틀을 강요하지 않아요. 서로를 존중하고 믿으며 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게 의미 있어요. 그들의 끈질긴 설명에 일부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다른 이들은 생각을 바꿨다. 그럴 수도 있겠네. 여유가 생길 때 지은은 제주 마을의 문화와 다부제 관련 자료를 연구하며 외부에 알리는 기사를 썼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며 고정관념에 갇힐 필요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그녀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민준과 태연은 지은의 기사를 읽고 그들의 관계를 돌아보며 셋 모두가 행복할 방법을 논의했다. 민서가 3-4살이 되었을 때 아이는 아빠라 부르며 민준과 태연을 번갈아 끌어안았다. 그 모습은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그런 순간마다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민서가 건강히 자란다면 어떤 비판이나 시선도 견딜 힘이 생겼다. 지은은 말했다. 가족은 혈연뿐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책임지는 관계로 연결돼. 어느 별이 쏟아지는 밤 그녀는 민준과 태연에게 이렇게 말했다. 잠든 민서를 보며 덧붙였다. 이 아이는 우리 셋의 사랑을 늘 받을 거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환경이지 않아? 민준은 지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너와 태연 곁에서 내 삶이 완전해졌어. 태연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기적같이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될 줄 누가 알았어. 이제 우린 누구보다 단단해. 함께 살며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게 또 다른 사랑의 형태임을 깨달았다. 지은이 한국 문화를 설명하면 민준과 태연은 진지하게 들었다. 반대로 그들이 제주 전통을 이야기할 때 지은은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서로 다른 배경의 세 사람은 한 지붕 아래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민서가 태어난 지 몇 년 후 지은은 한국의 부모님을 제주로 초대했다. 처음엔 단호히 거절했지만 지은의 간곡한 부탁과 민서의 사진에 마음이 흔들렸다. 한번 가서 직접 보자.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은 제주로 날아왔다. 도착한 부모님 앞에서 민준과 태연은 정중히 인사했다. 부모님은 문화적 충격에 다소 경직되었지만 민서가 천진난만하게 달려와 안기자 얼음장 같던 분위기가 녹았다. 며칠간 함께 지내며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세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지은의 어머니는 민준과 함께 텃밭에서 고사리를 꺾고 태연과 지역시장을 구경했다. 낯설었지만 딸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다. 귀국 전 부모님은 당부했다. 여기가 정말 좋다면 너 선택을 존중할게. 건강 챙기고 가끔 우리도 불러줘.
완전한 동의는 아니었지만 지은에겐 큰 위로였다. 더 이상 가족의 반대를 피해 숨지 않아도 됐다. 세 사람은 마을에서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 태연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언어 장벽을 유쾌하게 넘었다. 민주는 농민들과 협력해 농산물 품질을 높이며 마을 경제를 키웠다. 지은은 온라인 기사와 르포로 제주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소규모 프로젝트를 유치했다. 처음엔 호기심이나 의심의 시선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진정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굳어졌다. 가끔은 저도 그들처럼 솔직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거나 편견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부럽다는 말도 들었다. 어느 날 해외 매체가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기자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결국 이건 여성만 이익을 보는 관계 아닌가요? 한지은은 단호히 대답했다. 이 관계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셋은 평등하게 사랑과 삶을 나누는 형태예요.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소통하려고 매일 노력하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갈등이 생기면 솔직히 대화해요. 그 말에 기자는 더 할 말이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세 사람의 결혼 생활은 오랜 시간을 거치며 이제 마을의 낯선 존재가 아닌 한 가정으로 자리 잡았다. 민서는 세부모의 각기 다른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다. 친구들에게 우리 집엔 아빠가 둘이야 라고 말할 때 처음엔 놀라던 아이들도 민서의 천진난만함에 곧 익숙해졌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지은은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감동을 느꼈다. 한국에서 화려한 커리어를 쌓던 시절에는 결코 느낄 수 없던 평온함이었다. 이제 두 남편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삶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이 특별한 가족 형태가 주는 따뜻함과 연결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했다. 가끔 한국의 친구들이 연락해 물었다. 너 정말 두 남자와 결혼한 거야? 그때마다 지은은 환히 웃으며 답했다. 응, 우리 진짜 사랑해. 한국의 틀이나 편견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난 여기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 물론 많은 이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주눅 들지 않았다. 자신이 선택한 길과 매일 쌓아가는 사랑의 힘은 너무나 강렬했다. 언젠가 민서가 커서 엄마, 왜 엄마는 두 사람과 결혼했어? 라고 물으면 지은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사랑은 고정된 틀에 갇힐 필요가 없단다. 엄마는 진심으로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했고 그들도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우리 셋은 용기를 내 함께 살기로 했지. 흔한 길은 아니지만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고 더 깊은 배려와 행복을 느끼는 방법이었어. 그날이 오면 민서도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매일 진한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에게 엄마와 두 아빠가 만든 풍경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울 테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이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 본질은 사랑이 인간이 만든 틀과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메시지에 더 가까웠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려면 대화 존중, 그리고 끊임없는 용기가 필요하다. 한지은, 민준, 태연은 제주의 독특한 다부제 전통을 바탕으로 가족이 되었지만 그들만의 도전과 갈등도 겪었다. 그러나 모든 복잡함을 넘어 그들을 하나로 묶은 결정적 요소는 진심이었다. 세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어려움이 생기면 솔직히 의견을 나눴다. 그렇게 쌓인 신뢰는 그들을 단단한 밧줄처럼 연결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이제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민서가 있었다. 민서의 존재는 어떤 형태의 사랑이든 생명을 키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였다. 시간은 모든 걸 바꿨어. 이 길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내가 선택한 사랑이 옳았다고 믿어. 함께 살아가고 웃고 울고 서로를 지켜주는 이 행복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어? 또 없어. 지은의 말에 민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태연은 장난스러운 웃음으로 화답했다. 세 사람을 묶은 뜨거운 사랑은 여전히 빛나며 매일을 비췄다.